재테크의 새바람, 합법적인 배당과 투명한 돈 나눠먹기 대명사 홍티 NPL,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매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 분석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경매에서 낙찰받고 와, 내 집이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명도하러 갔다가 최악의 사건 사고를 낸 홍티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도 사례입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의 6347. 4년 전 홍티 경매로 상담 문자가 왔습니다. 일주일 전 낙찰받고 오늘 매각 허가가 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느낌상 이상해서 관리실을 통해 집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미 변사체, 목매달아 자살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네요. 낙찰받고 허가가 나서 집에 갔는데 아파트 문을 열어보니 집주인이 거실 위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그 시체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저라도 정말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이 자살을 했으면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셨죠? 폴리스 라인 노란색으로 쭉 쳐가지고 집에 못 들어갑니다. 국과수에서 자살이 분명한지 여부 결과가 나오고요.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집주인이건 뭐건 상관없이 집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받은 분은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뭐 들어갈 생각도 못 하겠지만 자살한 집이니 이 자살한 집에 뭐 세일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자살한 현장을 내가 목격을 했는데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산다? 임대를 준다? 누가 들어오겠어요. 결국 이 상담 신청한 분은요, 법원에 낙찰 불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나 불허가 신청은 기각됐고요. 어쩔 수 없이 대금 납부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서까지 이 아파트는 빈집 상태였어요. 소문이 다 나서 전월세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집을 싸게 낙찰을 받아서 좋았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 컸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사례 보여드릴게요. 2018 타경의 20448. 부동산 경매를 강의하던 시절 홍티 경매 제자가 낙찰받았던 인천구 남동구에 있는 빌라인데요. 참 건물 입구는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부러 집 내부를 훼손했는지 각종 쓰레기 널브러져 있고요. 음식을 먹다가 설거지도 안 한 듯이 정말 쓰레기도 가득했습니다. 자, 거실에 걸려있던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거울 일부러 깨트린 거예요. 이거 정말 인간성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경매당한 게 억울했어요? 근데 억울한 건 억울한 거지만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집,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디 집의 쓰레기 처리장이지? 다음 세 번째 명도 사례 보여드릴게요. 2018 타경의 515212. 자, 이 집 역시 낙찰 받고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엉망이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이 결혼식 사진인데 사진이 찢겼어요. 정말 이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야 이 집의 분위기, 이 부부의 삶이 어땠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앞서 설명한 세 개 사례는 빈집이었어요. 명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임차인이나 또는 소유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좀 복잡해집니다. 홍티가 변호사 사무장 시절 직접 명도를 진행했던 사례 탑3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타경의 22914.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10층짜리 빌딩인데요. 감정가 86억의 10층짜리 빌딩을 두 번 유찰된 후 58억에 낙찰 잘 받았습니다. 홍티 회원분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낙찰도 받았고요. 명도를 하러 갔죠. 명도하러 갔더니 임차인이 무려 40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웬 깡패 같은 애가 관리소장이라고 하면서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겁이 덜컥 났죠. 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움츠러들고 있으면 홍티가 아니겠죠. 정중하고 조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조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명덕이 3천만 원 줄게 약속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깍듯하게 형님 모시길래 그 친구하고 지금까지 형님 아우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가 한 달 동안에 임차인 40명 명도를 모두 대신 진행해줘서 말 그대로 이 10층짜리 빌딩 명도가 한 달 만에 끝났다는 거죠. 진심으로 다가가면 해답이 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018 타경의 83211 경기도 가평에 있는 빌라 24개 호실 전체가 경매에 나왔는데 이 낙찰자분께서 16개를 받았죠. 단일 명도 중 최고였는데요. 16개 중에 14개는 빈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명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됐어요. 그런데 2개 호실은 임차인이 있는데 집만 두고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연락을 취했더니 답이 뭐라고 왔냐. 이사비 안 주면 버틸 테니 알아서 해라. 이런 답을 들으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결국 이 임차인은요. 시간이 가면 누가 더 손해인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 작전을 쓴 거죠. 2개 호실 중에 1개 호실은 설득을 했습니다. 200만 원의 명도 합의를 했고요.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알아서 해라. 이 사람은 결국 합의가 안 돼서 강제 집행까지 갔습니다. 근데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이불 2채만 있는 거예요. 이런 썩을 있나 막 욕이 막 나오는데 하지만 아무리 이불 2채라고 하더라도 내 맘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집은 내 거지만 집 안에 있는 이불 2채는 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집행 끝났죠? 이 양반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송했죠. 무슨 소송? 내 돈 내놔라. 낙찰 받고 대금 납부한 이후부터 난 집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월세 다 내라. 소송했습니다. 결과 나왔죠. 변상해라. 임차인들은 무조건 버티면 내가 이긴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지 마시고 적정한 합의를 통해서 이사비를 받고 나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낙찰자 분들도 이사비 한 푼도 안 주고 그 집을 인도받는 게 최선의 명도가 아니에요. 적정한 이사비를 주시고 그 집을 깔끔하게 인도받는 것이 최선의 명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모텔입니다. 모텔은 이미 얘기만 들어도 궁금하시죠? 사건 번호 2019 타경의 3638. 이 모텔은 객실이 무려 42개나 있습니다. 모텔을 갔더니 소유자가 떡 버티고 있어요. 명도비 얼마 요구한지 아세요? 2억 주면 나가겠다.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래요. 그동안의 인테리어 비용, 수리비, 기타 등등 돈을 많이 썼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금이 2억이다.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명도 300건 처리한 명도의 달인 홍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장님이 썼던 비용 내역 모두 보여주시고 세금 계산서 다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 사장님께서 주춤하시더라고요. 왜? 당연히 거짓말이죠. 내역이 있을 리가 없죠. 그냥 2억 달라고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사장님,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되면 객실이 42개나 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 비용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나온다. 근데 이 비용을 사장님한테 나중에 청구할 텐데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3천만 원 그냥 받으시고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일주일 고민하시더니 오케이 합의합시다. 그래서 3천만 원에 합의하고 명도를 끝냈죠. 자, 다음 모텔은요. 2019 타경의 6958. 요거는 객실이 좀 적어요. 32개인데 이 모텔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임차인을 마주했습니다. 임차인 왈. 깔끔하게 나갈 테니 5천만 원만 주세요. 집행을 하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해라. 나도 갈 때까지 간 놈이다. 라고 버티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명도 팁 들어갑니다. 그 어떤 막무가내 임차인을 만나더라도 화를 내거나 응대하면 안 되고요. 차분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설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을 하시는 거죠. 한 달 동안에 15번 통화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사장님, 법적으로 가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차후에 강제 집행돼서 그 비용 청구하면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이사비 받으시고 합의 보시죠.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2,500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명도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거 잊지 마세요. 올바른 명도는 이사비를 아껴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합의해서 적절한 이사비, 명도비를 주고 신속하게 그 부동산을 인도받는 겁니다. 품격에 달한 홍티와 함께 인생의 즐거움과 투자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언제? 지금!